오늘 성인 심장병은 허혈성 심질환, 판막질환, 심근질환, 그리고 종양의 병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정진행 교수와 같이 학생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같이 준비한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허혈성 심질환은 안저야나 팩토리스, 마이오카드 인팍션, 크로닉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서든 카디악 데스 이렇게 단순하게 분류를 합니다.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라는 것은 피가 부족하다는 뜻인데, 그 부족하다는 것이 공급이 부족한 경우와 디맨드가 증가한 경우,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마이오카달 디맨드가 증가한 것이 또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리 퍼퓨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코로나리 아터리에 아테로스클레로틱 내로잉이 있을 때, 그 내로잉의 종류가 고정적으로 좁아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이나믹하게 좁아진 것,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좁아지는 정도가 심해지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한 그 다이나믹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바소스파즘이나 플래틀리트 체인지나 그다음에 스롬보시스 등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허혈성 심장 질환의 원인으로서 산소 공급의 감소와 산소 수요의 증가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산소 공급의 감소인데, 산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혈액 공급의 감소겠죠.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가장 중요하고, 그 위에 혈전이나 색전, 바소스파즘 등등이 원인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혈중 산소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빈혈이나 일산화탄소 중독, 사이언 포이즈닝 등에서도 혈액 공급은 정상이라도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산소 수요, 마이오카달 옥시전 디맨드의 증가는 고혈압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것은 마이오카디움의 어떤 텐션이 증가하고 어떤 워크로드가 증가하면서 산소 요구가 증가한 경우, 그리고 판막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 피버 등등도 그런 마이오카디얼 옥시전 디맨드 증가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적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다이나믹 프로세스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리 아터리가 막힌다고 해도 심장은 계속 움직이고 계속 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오카디움이라는 것이 어떤 멤브레인이 아니라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는 구조이고,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두께에 따라서 월 텐션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혈압이라는 것은 액체 상태에서는 균일한 혈압을 유지하지만, 이 고형의 그 마이오카디움에서는 가장 안쪽의 압력은 혈액의 압력과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바깥쪽의 압력은 제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로부터 혈압까지의 루미나 프레셔까지의 스펙트럼이 이 안에 존재하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혈관에 대한 월 텐션도 그런 그 스펙트럼의 압력의 차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코로나리 퍼퓨전의 특징이 항상 이렇게 에피카디얼 코로나리 아트리로부터 시작은 하는데, 여기서 퍼포레이팅 브랜치가 이 마이오카디움을 뚫고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인트라마이오카디알 베슬스의 어떤 월 텐션이 에피카디움 쪽은 약하지만 안쪽은 심해서 서브 엔도카디움 쪽으로 갈수록 어떤 그 이스케미아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그 글로벌 월 텐션이 증가한 경우에는 서브 엔도카디얼 이스케미아 때문에 서브 엔도카디얼 인farct가 생긴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고, 또 에피카디얼 코로나리 아터리가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주요 모폴로지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가 막혔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수술이라도 할 수 있지, 인트라마이오카달 코로나리 아터리가 막히면은 수술도 못하죠.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인트라마이오카달 코로나리 아터리는 완전 콜랩스되는 코로나리 아터리라,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육점에서 볼 수 있는,
혹은 순댓집에서 볼 수 있는 염통 고기를 봐도 이 안에 혈관이 있지만 혈관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좀 더 그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 그 마이오카디움의 에피카디움, 서브 에피카디움과 서브 엔도카디움의 월 텐션이 다르다 보니까 퍼퓨전의 어떤 그 정도도 달라져서 마이오카디얼 네크로시스가 나타나더라도 이 서브 엔도카디움이 먼저 시작되고 이렇게 프로포게이트 된다. 그래서 이건 어떤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 서브 엔도카디얼 이스케미아가 점점 확대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이 월 두께에 따라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라테랄 익스텐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바깥으로 되는데, 이런 마이오카디얼 이스케미아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레시브 이스케믹 체인지를 방지할 수 있다면 이 3차원적으로 마이오카디얼 이스케믹 존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근 경색의 초기 혹은 협심증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이스케미아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이오카디움을 세이빙하는 중요한 기전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적으로 바로 조치를 해서 코로나리 스롬보시스 있으면 스롬볼라이시스를 한다든지, 또 리케널 이 안에 있는 스롬부스를 엠볼루스를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통해서 이스케미아를 조절할 수 있고, 또 마이오카디움의 어떤 그 2차적인 변화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픽스드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 그 75% 리덕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75%의 어떤 근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코로나리 아터리의 그 다이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NGO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이미터만 볼 수 있죠. 그 다이미터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2분의 1에 줄어들게 되면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로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코로나 아터리가 좁아진 것이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건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운데, 편의상 다이미터로 반이 줄고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로 4분의 1로 줄고, 그 다음에 볼륨으로 하면은 8분의 1이 줄고 플로우로 하면은 16분의 1로 줄어든 상태. 그러니까 코로나 아터리의 리저버가 16분의 1로 줄어들 정도까지도 견딜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뭐 그저 하는 말이지 전적으로 옳은 말은 아닙니다. 즉 어떤 마이오카디움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 의미 있는 변화가 이 정도라면 분명히 의미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고, 코로나리 아터리 중에서도 에피카디알 코로나리 아터리가 좁아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인트라마이오카드 코로나리 아터리는 워낙 완전 콜랩스 되는 거기 때문에 좁아졌다는 표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안테리 디센딩 코로나리 아터리, 레프트 서컴플렉스 라이트 코로나리 아터리의 협착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중에 그리고 그 하부 브랜치인 다이아고널 브랜치, 마지널 브랜치 등등의 어떤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용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트리인데, 그 단면을 내보니까 한쪽에 노랗게 이렇게 돼 있어서 아테로스클로틱 내로잉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심장의 전체를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 사진이 아니라 그 책에서 그 복사한 사진인데, 일단 코로나리 아트리가 좁아지면 그것을 이제 그 벌룬으로 이제 넓혀주는 시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인티멀 프롤리퍼레이션이 돼서 리스티노시스가 일어난다. 뭐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리 아트리 내로잉이 1차적으로는 아테로스클로틱 내로잉이긴 하지만 그거에 그 다음에 이제 시술과 관련된 내로잉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변화도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픽스드 내로잉 이외에도 다이나믹 내로잉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어큐트 플라크 체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 혹은 컴플리케이티드 플라크라 그래서 아테로스클로틱 플라크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어떤 변화냐면 출혈, 인트라 플라크 헤모레이지. 그래서 요 플라크 안에 아테로스클로시스를 설명할 때 네크로틱 센터와 파이브로스 캡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과 같은 죽상 경화에 죽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그 리피드 머티리얼의 네크로틱 센터, 네크로틱 리피드 머티리얼의 리퀴파이드 티슈가 여기 있고 그 위에 파이브로스 캡이 있다 이러는데, 이러한 네크로틱 센터, 아테로스클로틱 플라크의 센터에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위로 부욱하고 올라오겠죠. 그래서 인트라 플라크 헤모레이지가 문제가 되고, 럽처 피셔링이라는 것은 이 파이브로스 캡이 찢어지는 것. 그래서 이 그 네크로틱 센터에 있는 물질들이 노출되면서 이렇게 플래틀릿 어그리게이션 트롬보시스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로우전 얼서레이션도 그 아테로스클로틱 플라크의 파이브로스 캡 인티마 쪽에 이로우전 얼서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이제 그 현재도 좁아져 있지만 이것이 더 진행되는 그런 이유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나믹 체인지가 아테로스클로틱 코로나리 아테리에 생긴다는 것은 트롬보시스가 있을 수도 있고, 플래틀릿 어그리게이션, 바소 컨스트릭션, 엠볼라이,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는 트롬보스가 디솔루션 되기도 하고 콜레테럴 서큘레이션에 의해서 또 회복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헤모다이나믹 팩터 등등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리 아테리를 이제 부검이나 그 우리가 적출된 심장에서 검사할 때 이런 식으로 쪽쪽쪽쪽 잘라서 요 안에 있는 코로나리 아테리가 좁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렇게 해서 막힌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안 막힌 부분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디라도 막혔으면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잘라 보니까 이것이 뭐 어떤 그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는 없지만 뭐 루틴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left ventricular descending coronary artery죠. 여기에 right ventricular outflow, pulmonary artery, ascending aorta 이렇게 됩니다. 책에서 복사한 그림인데 여기 에올틱 밸브가 있고 에올타가 있고 레프트 한드리 디센딩 코로나리 아트리와 레프트 서컴플렉스가 나가고 여기에 루멘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아테로스클로틱 플라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아주 멋있게 데코레이션한 사진이긴 하지만 자르기에 따라서 이렇게 잘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뭐 그 정확하게 그 월에 90도 각도로 잘렸으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크로스 섹션에서 보는 것이 더 좋고, 현경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크로스 섹션을 해서 몇 개의 섹션을 넣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요카델 네크로시스다. 그럼 당연히 뭐 네크로시스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요카디움을 포함한 스켈레탈 머슬 혹은 스무스 머슬 등 같이 컨트랙타일 프로테인이 많은 조직에서는 컨트랙션 밴드 네크로시스라는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는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가만히 이제 그 죽어가는 그런 네크로시스죠. 그래서 뉴클리어 피크노틱 체인지가 일어나고 사이토플라즘이 더 에오지노필릭해지기도 하고 또 연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원래 그 기능적인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프로테인도 소실되거나 변성되는 그런 현상.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컨트랙타일 프로테인이 있기 때문에 컨트랙션 밴드 네크로시스. 그래서 컨트랙션 밴드 네크로시스는 조금 이따가 현미경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크로스 스트레이션 혹은 그 스무스 머슬 티슈가 어그리게이션 되면서 뭉치는 밴드가 현경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컨트랙션 밴드라 그러고, 그 위치가 마지널 리퍼퓨전 네크로시스라고 부르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그 컨트랙션 밴드 네크로시스의 기전은 리퍼퓨전에 의한다. 결국 일단 이스케미아가 되면 피가 안 오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약간의 리퍼퓨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 리퍼퓨전 되는 것이 산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칼슘 이온을 공급하게 돼서 칼슘 그 채널이 작동을 하면서 컨트랙션, 스파스틱 컨트랙션이 일어나서 나고, 리퍼퓨전이 되려면 당연히 그 네크로틱
마요카드의 인파크트의 주변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주변의 페리페리에 이런 컨트랙션 네크로시스가 나타납니다. 카테콜라민 인듀스드 네크로시스라는 것은 뭐 잘 아는 것처럼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을 그 심장에 주입을 하게 되면 좀 더 그 컨트랙션이 항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마요카디움의 컨트랙션이 증가해서 이런 네크로시스가 나타나는 건데, 결국 도파민을 오랫동안 쓰는 환자라든지 또 마요카디얼 심장 수술을 해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카테콜라민을 과다 투여했을 때, 그리고 에오르틱 스테노시스 환자 등등에서 카테콜라민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마요사이톨라이시스, 이것은 이제 마요사이트가 베큘라 디제너레이션 되고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해서 마요카디움의 네크로시스는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요카디얼 인팍션의 이제 그 이벤트를 우리가 좀 더 분석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어느 순간 턱 치니 악 하고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하게 되면 일단 피가 안 와도 그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메타볼리즘이 일어나고, 그래서 ATP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ATP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산소와 글라이코젠의 공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ATP가 모두 소모되고 나면은 ATP 디플리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은 뭐 순간적으로 몇 초 안에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마요카디움의 이스케미아라는 것이 메타볼리즘의 관점에서 보면 메타볼리즘이 정지된다, 그런 거니까 이제 이런 그 메타볼릭 그 프로덕트의 생산이 안 돼서 생기는 변화,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컨트랙틸리티가 없어지는, 일단 이제 더 이상 응급 상황에 대해서 컨트랙션을 못 하니까 한 2분 이내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ATP가 이제 디플리션 된다는 것도 이것이 이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면은 50% 리덕션 등등 이렇게 된다 그러고,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이스케미아가 있을 때 이리버시블 인주리가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인데, 결국 대개 이제 그 체온을 유지한 상태에서 20 내지 40분 정도 지나면 그 정도의 확실한 이리버시블 인주리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거를 그 차갑게 하는 그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이걸 연장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심장 이식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온도가 정상일 때 한 20분 내지 40분 동안 코로나리 아트리가 막히면은 마요카디움에 인파크트가 온다, 그런 건데, 거꾸로 말해서 그 전에 리퍼퓨전을 시켜주면 마요카디움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요카디움에 대한 그 인저리뿐만 아니라 바스큘러처, 마이크로바스큘러처 인저리도 매우 중요해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혈관까지 망가진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케미컬 이벤트, 조금 아까는 이제 피지올로지컬, 뭐 케미컬, 메타볼릭 그런 이벤트를 봤다면, 바이오케미컬 이벤트는 결국 엔자임과 그 이온의 변화인데, 그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옥시데이즈, 그러니까 글라이콜라이시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엔자임 등이 소실되게 되는 그런 변화, 그다음에 글라이코젠이 없어지고 그 인트라셀룰라 포타슘이 감소하고 익스트라셀룰라 포타슘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익스트라셀룰라 소듐이 원래 익스트라셀룰라는 그 소듐이 높고 포타슘이 낮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멤브레인이 망가지면서 둘 다 똑같아지는 거니까, 결국 세포 안에서는 포타슘이 감소하고 소듐은 증가하고, 그다음에 세포 밖에서는 그렇게 되는 현상. 그래서 결국 이제 인트라셀룰라 칼슘이 증가하면서 칼슘 이온이 데스민 액틴 마요신을 이제 컨트랙션 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컨트랙션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네크로시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냐, 그랬을 때 이것이 참, 이러한 그 설명도 그냥 전통적인 그 클래식한 디스크립션이긴 한데, 이걸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았다,
사실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그 과정 자체가 세포를 죽여가면서 보는 건데 그것이 전자현미경 프로세싱 과정의 아티팩트인지 아닌지를 알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자 크라이오 울트라마이크로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 내지 40분 정도면은 그 이리버시블 데미지를 온다 그런 얘기인데 그다음에 나오는 이런 소견들이 이제 재미있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웨이비 파이버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테트라졸륨 다이를 가지고 한다. 그다음에 네크로시스 앤 인플라메이션 그로스 파인딩으로서 나빠진다. 그런 것들이 그로스가 이제 하루 정도 지나서 12시간 이상 지나서 그리고 히스톨로지 중에 클래식 히스톨로지는 한 6시간 정도 지나야 된다. 그렇지만 간접적인 히스톨로지가 웨이비 5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 3시간 이내에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전자현미경을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그 전자현미경을 다루면서 마이오카드 인팍션의 전자현미경을 동물 실험으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그 A 밴드 자 M 라인, G 라인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액틴 필라멘트, 마요신 액틴 필라멘트가 있고 마요신 필라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코아귤레이션이 되고 그러면은 요 옆에 있는 요 사콜렘마라고 하는 것, 사콜렘마라는 것은 이 G 라인에 이렇게 앵커돼 있거든요. 그 G 라인에 앵커된 것이 이렇게 오글오글 됐다는 얘기는 이것이 쫙 펴져 있을 때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게 좁아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이제 이거를 뭐 스웨덴, 노르웨이의 그 퓨르드 같다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스파스틱 컨트랙션이 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좀 저배율로 보면은 이러한 스파스틱 컨트랙션이 된 이런 컨트랙션 존이 있고 오버 스트레칭 존이 그 옆에 이제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컨트랙션 되면은 여기가 같이 컨트랙션 되지 않고서는 찢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크로스 스트레이션의 방향을 보고서 이러한 그 크로스 스트레이션 방향과 같은 방향의 하이퍼 컨트랙션 밴드가 나타나고 스트레치드 존이 나타나고 요거는 이제 그 RBC죠. 캐필라리 안에 이런 현상들이 전자현미경으로 보이는데 똑같은 것이 이제 그 광학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테트라졸륨 클로라이드, 트리페닐 테트라졸륨 클로라이드 혹은 니트로블루 테트라졸륨, NBT, TTC 이런 그 시약으로 이 머슬에 있는 그 옥시데이즈 엔자임을 이렇게 염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염색이 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엔자임이 있는 부분이고 염색이 안 되는 부분이 엔자임이 소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마이오카디움의 두께나 그런 변화는 없지만 여기가 마이오카드의 인파크트가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안적으로 보면은 그 색깔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NBT 혹은 TTC 스테인을 해보면 이렇게 염색이 안 되는 부분이 그 엔자임이 소실된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여러분 그 우리말 교과서도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 웨이비 파이브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 머슬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꼬골꼬골꼬골꼬골 이렇게 되거든요. 이 꼬골꼬골 된다는 얘기는 릴렉스된 상태에 있는 머슬이 여기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머슬이 스파스틱 컨트랙션이 되면은 이거는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꼬골꼬골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이퍼 컨트랙션 밴드 여기도 보면은 여기 컨트랙션 밴드 있고 스트레치드 존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컨트랙션 밴드가 있고 그 옆에 웨이비 파이브가 있다. 그래서 이건 컨트랙션 밴드는 안 보이더라도 웨이비 파이브는 훨씬 더 눈에 띄기 때문에 그 임신 저기 심근 허혈 초기에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H&E 염색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컨트랙션 밴드가 있고 하이퍼 스트레치드 존이 있고 여기도 컨트랙션 밴드와 스트레치된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세미슨 섹션 그 톨루이딘 블루 염색을 한
걸 보면 이런 데가 이제 컨트랙션 밴드 있는 데고 스트레치드 존이 있고 이렇게 웨이비 파이버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여기에 캐필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캐필라리 옆에 있는 마이오카디움에서 그 컨트랙션 밴드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가 리퍼퓨전 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이스케미아는 전부 다 왔는데 아무래도 혈관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약하게나마 지속적으로 피가 흐르니까 다른 부분은 이제 피가 안 온 상태로 멎어버렸지만 여기서는 일부 피가 계속 공급되니까 칼슘 인플럭스가 인트라사이토플라스믹 칼슘이 증가하면서 스파스를 일으켜서 여기가 이스케미아 중에서도 컨트랙션 밴드 네크로시스 존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좀 크게 봐서 마이오카드 인팍션으로 가면은 이거는 이제 마크로스코픽 레벨에서의 허혈성 질환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스뮤럴 서브엔도카달 인팍트, 웨이브 프론트 피노미나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그 인팍트가 진행되는 그런 걸 얘기한 거고 이제 요 심장을 보면서 이 이제 에이펙스 쪽에서 바라본 심장 벤트리클의 중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필라리 머슬이 포스테로 메디알 파필라리 머슬, 안테리어 라테럴 파필라리 머슬, septum, 벤트리클 septum이 있어서 마이오카디얼 하이퍼트로피가 있는 고혈압 환자의 심장에 해당하고 여기에 그 올드 인팍트가 이제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인피리어 월 인팍트가 있는 것이죠. 그 심장이 이 심장이고 이 심장이 또 이 심장이고 아까 이 심장을 여기 잘라서 코로나리 아테리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서울의대 학장님 하시던 이광우 교수님의 심장입니다. 학장하던 재임하시던 시절에 인팍트가 오셨고 그 다음에 다른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시신 기증을 하셔서 이 심장을 얻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바깥에서 보더라도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터리의 브랜치에 노란색의 색이 보이고 이걸 잘라보니까 얘가 좁아져 있더라. 그리고 이 혈관이 가는 부분에 가서 여기가 이제 허옇게 이렇게 에피카디움 쪽으로도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단면을 내보니까 에피카디움에서는 일부만 보였지만 빙산의 그 밑에 잠긴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그 인팍트가 인피리어 월에 있었습니다. 인피리어 월 인팍트라는 것은 여기에 다이프람이 이렇게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 그렇게 심장 기능에 큰 이상을 초래하지 않고 이렇게 큰 안테리어 라테럴 파필라리 머슬과 포스테리어 메디얼 파필라리 머슬의 크기 차이로 보아서 이것이 많이 애트로피된 것은 알 수 있지만 심장 기능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는 멀티플 인팍트가 서브엔도카디움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브엔도카디얼 인팍트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는 어느 코로나리 아터리가 막혔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로케이션이 정해지기 때문에 LAD, RC, right coronary left circumflex artery infarct에 따라서 anterior wall infarct, posterior wall infarct, lateral infarct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그 심전도의 변화가 또 해당 위치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LAD 인팍트가 가장 흔하고 right coronary left circumflex가 그다음 온다 그런 얘기고요. 경북의대 이상한 교수님께서 이제 법의 부검을 하시면서 프레시한 그 심근경색 케이스들을 많이 경험하셔서 사실 저보다도 이런 부분에 경험은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법의학 하시는 분 중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그 여기에 라이트 벤트리클이고 여기 레프트 벤트리클이죠. 여기에 septum이고 인피리어 월 인팍트가 이렇게 있는데 노랗게 아직 파이브로시스는 되지 않고 그렇지만 한 12시간 이상 지난 그런 그 리센트 인팍트라고 생각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양 실험을 해가지고 그 동물 실험으로 심근 경색을 일으켜서 벤트리큘러 아뉴리즘을 만들어서 벤트리큘러 아뉴리즘의 하트 페일리어 피지올로직 스타디를 하기 위한 흉부외과에서 하는 실험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보다시피 여기에 이제 그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딩 코로나리 아트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메인 브랜치를 그 묶으니까 그 개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페리 브랜치가 된 후에 이 부분을 막았더니
어느 정도 그 양은 죽지 않고 회복해서 아뉴리즘을 일으키는 올드 인팍트 상태를 만들어서 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던 그런 경우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그 임상적인 그 목표는 달성했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어큐트 그 마이오카드 인파크트가 아니라 올드 마이오카드 인파크트에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그 아뉴리즘이 형성되는 그런 모양들을 제가 잘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마이오카드 인파크트 자체가 이제 사망 원인이 되려면 어떤 하트 페일리어, 그 컨트랙타일 디스펑션이 문제가 되죠, 일단. 그래서 레프트 벤트리클이 수축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하트 페일리어인데, 구체적으로는 풀모나리 이디마, 그리고 백워드 페일리어, 그다음에 포워드 페일리어로서 카디오제닉 셔크. 그러니까 벤트리클에서 짜내지 못하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 카디오제닉 셔크일 거고요. 앞으로 보내지 않으니까 뒤쪽으로 우열이 일어나는 것이 풀모나리 이디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려진 것이 이제 그 인파크트 때문에 부정맥이 생겨서 부정맥 때문에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 돼서 사망하는 경우, 또 마이오카디움의 럽처, 그 다음에 페리카다이티스 등등이 있습니다. 마이오카디얼 럽처라는 것이 사실 뭐 이렇게 폭발하듯이 뻥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이오카디움이 찢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 그 인파크트가 되면은 거기가 리지드해지기 때문에 거기가 틀어져서 피가 페리카디얼 탐포네이드를 일으킨 그런 부검 케이스를 이상한 교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 이런 것이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 여기가 인파크트였다는 것을 사실 그냥 그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칼로 찔린 거 아니야? 뭐 총상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인파크트였는데 이런 카디악 럽처가 일어난 그런 경우였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에이펙스에 스롬보시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왜 여기에 피가 이렇게 스롬보스가 생기겠습니까? 여기에 인파크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여기에 엔도카디얼 인저리가 있고, 그래서 스롬보스가 생긴 것입니다. 이쪽 프리월 바깥쪽에도 이제 같은 것이죠. 그다음 이제 판막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막은 이제 과거에는 류매틱 밸브 디지즈가 가장 중요한 질환이었고,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 그다음에 디저너티브 밸브 디지즈도 있다 그랬는데, 요즘은 디저너티브 밸브 디지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디저너티브 밸브 디지즈는 이제 흔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죠. 에올틱 밸브 스테노시스는 나이가 한 70대, 80대 된 분 중에 심장병 중에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바이커스피드 밸브, 이건 이제 선천적으로 에올틱 밸브가 두 개인 경우에 밸브가 칼시피케이션 스테노시스가 일어나는 경우, 시나일 칼시픽, 이거는 정상적인 에올틱 밸브인데 칼시픽 스테노시스가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하고 어떤 그 노인성 심장 질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올틱 밸브, 리거지테이션, 마이트럴 밸브, 디저너레이션 등등의 문제가 됩니다. 칼시픽 에올틱 스테노시스, 사실 요거를 이제 떼우면 저희가 진단할 때 파이브로 믹소이드 밸브로패스가 아니라 파이브로 칼시픽 밸브로패스다, 이렇게 저는 쓰자고 해서 판독할 때도 고쳐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이것도 그 바이커스피드 밸브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라페가 있고, 그런데 이 바이커스피드 밸브가 이런 식으로 칼시픽 매스가 리플렛 뒤에 생기고 커미션은 잘 열려 있고, 이 상태가 되면은 이것이 잘 열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열리지 않지만 포스트 스테노틱 딜라테이션 때문에 에올타의 딜라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의 리플렛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심장내과 교수님들께 고민을 들어보면, 사실 그 나이가 들면서 에올틱 밸브 커스프가 칼시픽 매스가 자꾸 쌓이는 것을 보고,
아, 저거 좀 막아줘야 되는데 하는데 결국 계속 프로그레스해서 10년 있다가는 이 밸브가 아주 시비어 스테노시스가 된다.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러한 그 성인 심장 질환들의 그 진행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고혈압을 조절한다고 이게 그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런 메타볼릭 그 칼시피케이션을 어떻게 좀 그 딜레이 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딜레마라고. 그리고 이렇게 그 이런 것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칼시픽 스테노시스를 시술 혹은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시기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이슈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스터디가 있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거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환자의 그 생존과 어떤 라이프 그 퀄리티에 좋다, 이제 그런 논문도 최근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그 커뮤니티가 잘 열려 있는 시나일 칼시픽, 바이커스피드 칼시픽 에올틱 스테노시스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노듈라 그 칼시픽 노듈이 이 커뮤니티에 있는 경우는 류메틱입니다. 그래서 파이브러 그 보더가 리플레스 보더가 블런트해지고 이것이 이제 류메틱 밸브 디지즈고 이런 것들이 그 칼시픽 디저너티브 디지즈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요즘 많이 각광을 받는 것이 타비라는 수술과 수철리스 에올틱 밸브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타비를 보면 이렇게 생긴 디바이스를 그걸 쫙 쪼그리면은 요 카세터 안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 3mm, 4mm 이 가는 카테터에는 안 들어가지만 조금 굵은 카테터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에올틱 밸브까지 가지고 가서 에올틱 밸브 이쪽입니다. 가지고 가서 에올틱 밸브 리플렛이 지금 칼시픽 스테노시스 때문에 좁아져 있는 것을 그 자리에다 놓고서 벌룬을 가지고 확 이제 넓혀주면, 물론 갑자기 넓히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넓혀주면 이 칼시픽 매스가 있는 이 부분을 일부는 찢어주면서 이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그 안에 요 그 프로스테틱 에올틱 밸브가 여기에 잘 그 붙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가 나가는 부분을 또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길쭉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이런 그 잘 디자인된 방법 디바이스를 가지고 고도의 숙련된 카디올로지스트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떨어져 나가도 문제고, 이게 이 자리에서 그 떨어져 나가면 즉시 심한 에올틱 리거지테이션이 되면서 그냥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결국 나이가 한 80, 75, 80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수술에 대한 리스크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인터벤션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디바이스 값이 엄청 비싸다, 이제 그런 얘기죠. 반면에 이제 흉부외과에서 하는 그 수철리스 밸브는 에올틱 밸브를 이제 여기다가 하는데 수술을 해서 병든 에올틱 밸브 티슈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요거를 심고 보통 여기저기 수술을 많이 꼬매는 게 아니라 세 군데만 탁탁탁 집어주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안전하고 좀 더 정확하다. 그래서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이런 그 에올틱 밸브 수술을 권하고 내과에서는 일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나이가, 환자의 상태가 어차피 지금 그 심장 질환 때문에 그 심장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인터벤션으로 수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배경이 되는 질환들이 지금 말씀드린 바이커스피드 혹은 시나일 칼시픽 에올틱 스테노시스입니다. 이게 리거지테이션 된 상태, 이게 확 커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 이제 mitral valve prolapse, mitral valve regurgitation도 어떤 그 mitral valve의 그 중요한 그 병인데, 디저너티브 디지즈인데, valve leaflet이 병이 있어서 이렇게 믹소마터스 체인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이거는 이제 수술을 해서 이거를 떼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변화가 거의 없거나 약하고, 그다음에 이 리플렛이 비교적 정상적일 때, 그런데
리거지테이션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 하트 페일러 때문에 레프트 벤트리클러 딜라테이션이 돼서 이 아놀루스가 커지니까 같은 밸브라도 리거지테이션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 정말 그 밸브 자체는 모양이 괜찮은데 이 심장의 크기만 줄여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제 다이우레틱스를 써서 심장의 그 볼륨 로딩을 줄여줘서 심장이 좀 작아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좋죠. 그래서 그러한 그 헤모다이내믹 그 컨트롤을 우선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이제 시술로 이제 그 수술하지 않고 요거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마일드하게 이렇게 커져 있을 때는 이 카테터로 코로나리 사이너스는 마이트랄 밸브를 삥 둘러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리 사이너스에다가 와이어를 넣어서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쪽에 이 부분을 좀 짧게 만들어주는 그런 실험적인 시술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이트랄 클립이라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의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리플렛을 이 집게로 집어서 여기를 묶어 주는, 그래서 하나의 구멍이 두 개의 구멍으로 되면서 마이트랄 밸브의 그 리거지테이션을 줄여주는 그런 시술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도입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그 보편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움직이는 그 마이트랄 밸브에서 요 집게로 요 부분을 집어내야 되는 그런 시술입니다. 류마틱 피버, 류마틱 아티시스는 뭐 여러분들 그 비리호 시대부터 이러한 그 질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고, 여기서는 오늘은 간단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틱 피버가 있고 크로닉 류마틱 아티시스가 있다. 그래서 그룹 A 스트레토코칼 파린자이티스 후에 카다이티스가 생겨서 어큐트 류마틱 피버가 생기고, 그것이 오래되면 크로닉 류마틱 하티시스라고 하는데 마이트랄 밸브를 침범하는 질환이다. 마이트랄 앤드 에올틱이거나 마이트랄이거나.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가 정상인 류마틱 하티시스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도 82년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부검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아놀루스는 여기 있는데 오리피스는 이것밖에 없고 레프트 에이트리얼 딜라테이션 때문에 트롬부스가 여기 꽉 차 있던 그런 경우고, 이건 이제 크로닉 페이지이기 때문에 류매틱 피버의 베지테이션이 스카를 남긴 상태고, 수술을 해서 떼어낸 이제 밸브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프리 보더 쪽으로 염증성 파이브로스 시크닝이 나타나고, 페리카디움에 페리카다이티스가 있고, 컴미셔 중심으로 에올틱 밸브 혹은 마이트랄 밸브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셔버디의 히스톨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그래뉼러 말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펙티브 밸브라이티스, 엔도카다이티스는 이제 그 심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트라비너스 드러그 아뷰저 등에서 나타나는 감염성 질환으로서 심장의 판막에 감염성 질환이 나타나는 것, 어큐트 폼, 서브어큐트 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실 중격결손 VSD가 있었던 환자에서 VSD 그 구멍을 통해서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가 일어나면서 션트를 받아들이는 라이트 벤트리클 쪽에 이렇게 트롬보틱 베지테이션이 생기는 그런 경우고, 여기도 마이트랄 밸브 스롬보틱 베지테이션. 그래서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는 그 모양이 이렇게 트롬부스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스롬보틱 베지테이션, 트롬부스라는 것은 RBC, WBC, 플라틀릿, 그다음에 파이브린 등이 뭉친 거죠. 반면에 파이브리너스 베지테이션은 셀룰라 컴포넌트는 별로 없고 그냥 그 파이브린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이제 논박테리얼 트롬보틱 엔도카다이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립만 sak스 디지스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 이거는 스트롬보틱 베지테이션이고 이것은 파이브리너스 베지테이션인데, 이러한 질환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병리학 로빈스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모식도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펙티브 엔도카다이티스는 커다란 트롬보틱 베지테이션, 류매틱은 파인 파이브리너스 베지테이션,
논박테리얼 트롬보틱은 이거랑 비슷한데 뭐 밸브 디스트럭션이 별로 없는 경우, 립만 sak스는 이런 류메틱과 비슷한 파이브리너스인데 위치가 밸브 앞뒷면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그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카시노이드 하트 디지즈도 이제 그 드물긴 하지만 카시노이드 튜머가 메타스타틱 카시노이드 튜머 인 리버 인 환자에서 라이트 하트 사이드 하트에 엔도카디아 시크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 이제 마이오카디얼 디지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오카디얼 디지즈는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있고 카디오마이오패티가 있고, 마이오카다이티스는 당연히 마이오카디움의 염증이고, 카디오마이오패티는 마이오카디움의 여러 가지 병적 현상인데 크게 그냥 늘어나기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오패티,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티, 리스트릭티브. 그리고 이제 그 이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티의 이스케믹 딴 것은 이거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 거죠. 그래서 마이오카다이티스라는 것은 인펙션, 그중에서도 바이럴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중요한 원인이고 그 밖에 다른 그 인펙션이 있을 수 있고, 인펙션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임뮤온 메디에이티드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있어서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나 SLE 등등에서 류마토이드 디지즈에서도 마이오카다이티스가 나타나는데 히스톨로지는 림포시틱 마이오카다이티스로서 바이럴 마이오카다이티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임뮨 메디에이티드 마이오카다이티스, 바이럴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사실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자이언트셀 마이오카다이티스, 사르코이도시스가 있고, 또 류메틱 마이오카다이티스도 어떻게 보면은 인펙션 어소시에이티드 마이오카디얼 마이오카다이티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오버디가 마이오카디움에 생기는 경우를. 마이오카디얼 바이럴 마이오카다이티스로 이제 폴미넌트 폼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오카디움이 거의 남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게요. 데스민 염색을 하고 CD3 염색을 해보면 CD3 T림포사이트가 이렇게 그 마이오카디움에 침입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장 이식 그 샘플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르코이도시스도 이제 드물지만 최근 우리가 진단상의 어려움이 있고 부정맥을 일으키는 마이오카다이티스로서 크로닉 마이오카다이티스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검예로부터 보면은 이렇게 멀티플 그래뉼로마가 마이오카디움에 침범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르코이도시스가 렁에, 그리고 메디아스틴 림프노드의 사르코이도시스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리고 렁이나 메디아스틴의 사르코이도시스는 그렇게 페이탈한 질환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카디악 인볼먼트가 되게 되면 모탈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장을 침범한 사르코이도시스라면은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다일레이트 카디오마이오패티 중에 가장 흔하다고 했고, 지난번에 그 심장 이식 그 강의할 때도 임상적으로 하트 페일러가 있고 레프트 벤트리클 딜라테이션이 있고 그러면은 다 DCMP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네틱 패밀리얼 다일레이트 카디오마이오패티가 있고, 포스트 마이오카다이틱 DCMP가 있고, 알코올 and other toxin associated, 그다음에 이제 그 프레그넌스와 관련된 것 등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일레이트 카디오마이오패티가 오는데, 이들의 원인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원인을 밝힌다고 해서 이렇게 환자한테 특별한 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일레이트 카디오마이오패티로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티, 이건 참 흥미로운 뭐 패솔로지스트한테는 흥미롭죠. 환자한테는 힘든 질환인데, 이 하이퍼트로피가 이렇게 여기가 나타나는데, 그 소견을 보면 그 에이시메트릭 septal hypertrophy, 마이오카디얼 디스어레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해서 요 좁아져 있는 서브에올틱 파트를 이렇게 떼서 병리과에 와서 우리가 이거를 진단하라고 요구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부검 케이스에서 이런 걸 보면 이 표면에는 그런 변화가 별로 없고 이런 깊은 곳에 가서 이런 그 마요카달 디스어레이가 티피컬한 소견이 나타나고 그런 데서는 이렇게 마요카달 스카가 관찰돼서 우리가 이제 바이옵시 그 결국 레프트 벤트리클의 아웃플로우 좁아져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른다고 해도 이 표면은 잘라지지만 이 메인 리전 있는 부분은 그냥 남아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그 마이오카달 디스어레이가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뭐 굳이 있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 환자 몸속에 있어도 뭐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위치가 서브 에올틱 파트의 septal 하이퍼트로피 에이시메트릭하다 그러죠. 프리월 쪽은 두꺼워지지 않았는데 septum 그다음에 서브 에올틱 파트가 에이시메트릭하게 두꺼워져 있는 것이 에이시메트릭 septal 하이퍼트로피,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스에 해당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스는 지난번 이제 심장 이식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케이스들인데 이런 그 엔도카디얼 파이브로시스 어소시에이티드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오패스가 있고 그보다 훨씬 더 흔하고 중요한 것은 아밀로이도시스죠. 그래서 아밀로이도시스는 임상적으로도 그 병변의 위치가 서브 엔도카디움에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서 레디올로지로 진단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그들을 또 이 환자가 이제 멀티플 마이엘로마라든지 플라즈마 셀 체인지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그 카파 람다 타입의 아밀로이도시스가 가장 흔하고 그래서 이런 아밀로이드 디포짓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밀로이드 P 염색을 하면은 이제 스크리닝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개 이제 노듈라합니다. 멤브레인을 따라서 이렇게 멀티플 노듈로 나타나는 게 아밀로이도시스의 특징이고 이런 소견을 생각하면서 H&E 염색을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요카 인터스티셜 파이브로시스하고는 약간 조금 다르게 마이오사이트 인디비주얼 마이오사이트를 뱅글뱅글 둘러싸면서 두꺼워져 있는 하이알린 서브스턴스가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건 아밀로이도시스이겠구나 해서 이제 임민호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심한 경우는 물론 있지만 일부는 어떤 국소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데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일부는 이런 데만 나오면은 그 약하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콩고레드 염색을 하면은 이제 바이리프린전스를 잘 보여주는데 아주 어두운 곳에서 강한 불을 켜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애플 그린 컬러를 잘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소견을 이제 보면서 이걸 보게 돼야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제 콜라겐이니까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듈라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보이고 안 보이고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서 요즘은 임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팔 람다 염색이 워낙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약하더라도 이거 그 위치가 이제 잘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리카디얼 디지즈, 뭐 페리카다이티스죠. 페리카다이티스, 페리카디얼 어디전 그런 것들이 결핵일 수도 있고 어떤 멘타스타틱 캔서일 수도 있고 그 포스트 마이오카다이틱 페리카다이티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카디악 튜머 가장 흔한 것은 믹소마고 믹소마가 특히 렙트 H룸에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 요즘은 이제 초음파로 워낙 진단이 잘 돼서 이거에 대해서 진단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떼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냥 그 믹소마라고 하면 되고 믹소마가 아니라면 파이브로마 저 파필라리 파이브로엘레스토마 이것은 이제 그 스롬부스가 리오가나이즈 되면서 생기는 털같이 생기는 파필라리 튜머가 이제 흔히 이것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멀티플 안지오 튜머가 나올 때 안지오사코마, 랍도마이오마는 이제 투버로스클로시스 환자의 어린이에서 생기는 멀티플 매스가 septum이나 그런 데 생기는 경우에 어린이에서 이 병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서 오늘 그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네 가지 판막 질환에 대해서 공부했고, 마이오카다이티스와 카디오마이오패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밖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심장 병리를 전공하든 안 하든 어떤 그 병리학의 어떤 교육 과정상에서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